어떻게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인재들이 나올 수 있지? 세계는 지금 한국인의 저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최정상에 오른 유일한 민족. 그들이 가진 특별한 능력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세계 최강대국 미국, 그 미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유대인들. 하지만 그들조차 넘을 수 없었던 단 하나의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입니다. 전 세계를 뒤흔든 혁신과 도전 정신, 최고의 학업 성취도와 압도적인 기술력, 그리고 위기 앞에서도 놀라운 단결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민족. 한국인들은 단순히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심지어 그들마저 놀라게 한 한국인들의 특별한 성공 비결. 세계 석학들이 주목한 한국인의 숨겨진 힘. 과연 21세기는 한국의 시대가 될 것인가? 그 놀라운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온 제이슨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 한국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원래 금융업계에서 일하다가 글로벌 경제와 관련된 연구를 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학과 국제관계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집단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특히 유대인들의 경제적 성공 사례는 오랫동안 학계에서도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유대인들은 금융, 미디어, 학문,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월가의 투자은행을 비롯해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같은 주요 언론사에도 유대인 출신의 리더들이 많죠. 저는 대학원에서 이러한 유대인 커뮤니티의 강점과 성공 요인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교수님께서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제이슨, 한국인들에 대해서도 연구해 본 적이 있나요? 처음엔 조금 의아했습니다. 물론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유대인들과 비교할 정도로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인들은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집단 중 하나입니다. 특히 교육과 기술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어요. 한국에 가서 직접 그들의 문화를 체험해 보는 것도 좋은 연구가 될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들이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우선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고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국제 수학과학 올림피아드에서 매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고 공대 중심 대학인 카이스트, 포스텍 같은 학교들은 미국의 MIT나 스탠퍼드 못지않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력, 삼성, LG, 현대와 같은 대기업들은 이미 세계적인 기업이었지만 최근에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AI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까지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한국이었고 5G 기술 개발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하지만 단순히 학업 성취도나 기술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사고방식과 태도 또한 특별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될 때까지 한다는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면 끝까지 도전하는 끈기가 있었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단합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특히 IMF 외환위기 당시 국가 경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벌이며 국가를 돕는 모습은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너무도 흥미로웠습니다. 과연 한국이란 나라는 어떤 곳일까? 한국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결국 한국에 직접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한국의 유명한 경제연구소에서 해외 연구원들을 위한 단기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운 좋게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간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 정보를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한글도 조금씩 공부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날이 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터미널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의 규모와 시설, 직원들의 친절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도 정말 빠르게 끝났고 짐을 찾는 과정도 매우 수월했습니다. 공항 내 안내 시스템은 직관적이었고 외국인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정말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인가? 처음부터 한국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하게 될 일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짐을 찾고 입국 절차를 마친 후 저는 예약해둔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처음 방문한 한국이었지만 이미 첫 인상부터 강렬했습니다. 공항버스에 올라타자마자 좌석에 앉았는데 우선 버스의 청결함과 편안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위생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의 공항버스는 거의 호텔 라운지처럼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출발한 지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깔끔할 수 있다고? 도로 위에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고 차량들은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신호를 위반하거나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도 거의 없었고 공항버스는 정해진 노선을 따라 부드럽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목에서 한강을 지나게 되었는데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이 강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강변을 따라 조성된 공원에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모두 여유롭고 활기찬 표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발전된 도시가 있을 줄이야. 도시의 정리정돈된 모습과 첨단 시설들을 보며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흥미로운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던 승객들 중 여러 사람들이 갑자기 가방에서 책을 꺼내 읽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대중교통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미국에서도 일부 독서광들은 대중교통에서 책을 읽곤 했지만 대부분은 그냥 스마트폰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젊은 학생들부터 중년의 직장인들까지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는지, 그리고 왜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높은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감탄하며 서울에 도착한 저는 숙소에 체크인하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게 될 한국인들과의 경험 속에서 저는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 저는 연구소 방문에 앞서 한국의 분위기를 조금 더 느껴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숙소를 나와 근처 카페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또 한 번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카페 안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단순히 커피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두 뭔가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고 학생들은 문제집을 꺼내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어떤 테이블에서는 조용히 면접 준비를 하는 듯한 직장인들이 보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회의라도 하는 듯한 사람들이 노트북 화면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다들 공부를 하고 있다니 미국에서는 카페가 주로 친구들과 편하게 수다를 떨거나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었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작은 도서관 같은 느낌이었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한국인들. 그때 저는 한국인들이 단순히 교육열이 높은 것이 아니라 평생 학습을 생활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대학 입시를 위해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인이 되어서도 자기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은 단순한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카페에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서로의 문제집을 보며 토론을 하고 있었고 직장인들도 아이디어를 나누며 더 나은 해결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한국이 빠르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에서 만난 한국인 연구원들. 그날 오후 저는 예정된 연구소 방문을 위해 서울 강남에 위치한 경제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연구소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현대적이고 정돈된 환경에 감탄했습니다. 넓고 깔끔한 로비,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직원들, 그리고 최신식 시스템을 갖춘 사무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소 담당자를 만나 인사를 나눈 뒤 연구소 내부를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국의 연구 문화에 또 한 번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여러 명의 한국인 연구원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매우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예의 바른 태도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제이슨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에서의 연구 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그들의 세심한 배려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연구 회의가 시작되었는데 저는 그들의 업무 태도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자료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발표자들은 명확한 논리와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영어도 유창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거의 못했기 때문에 언어 장벽이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연구원들은 모두 자연스럽게 영어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지? 그 순간 저는 한국인들이 성공하는 이유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연구원과 점심을 먹으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나요? 제가 솔직한 궁금증을 던지자 연구원은 잠시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전쟁도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절이 많았죠. 그래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과 끈기가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한국인들이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사회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가진 강점들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고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서 한국인들의 또 다른 놀라운 면모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던 어느 날, 저는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닥뜨렸습니다. 그날은 연구소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첫 공식 발표였기에 며칠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죠. 한국인들의 완벽한 준비성을 경험한 이후, 저 역시 더욱 꼼꼼하게 자료를 정리하고 발표 내용도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당일,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노트북을 켜려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고장 난 건가? 충전기를 꽂아도 전원 버튼을 몇 번이나 눌러도 노트북은 깜깜한 화면을 유지한 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발표 자료가 다 저 안에 있는데 저는 곧바로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스마트폰을 꺼내 클라우드에 접속해봤지만 어제 작업한 최신 파일은 업로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전날 너무 피곤해서 백업하는 걸 깜빡한 것입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발표 시간이 겨우 2시간 남짓 남았는데 당장 자료를 다시 만들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러다 발표 망치는 거 아니야? 그때 같은 연구소에서 일하는 한국인 동료 정민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이슨, 무슨 일 있어요? 제 초조한 얼굴을 본 정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한 채로 노트북이 고장났고 발표 자료가 모두 저 안에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정민은 망설임 없이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당장 따라오세요. 저는 정신없이 정민을 따라 연구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민은 저를 데리고 근처의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노트북이 고장나면 수리하는데 최소 몇 주는 걸립니다. 특히 하드웨어 문제가 있으면 새 제품을 사는 게 더 빠를 정도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상가에 도착하자마자 정민은 노트북 수리점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곧바로 제 노트북을 받아 들고 신속하게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메인보드는 이상 없고 SSD 문제네요. 데이터는 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발표까지 이제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수리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자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5분이면 됩니다. 15분. 미국이었다면 최소 며칠은 걸릴 일이었는데 여기서는 15분 만에 해결된다고 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은 빠르고 능숙한 손길로 SSD를 분리하고 다른 장치에 연결해 데이터를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5분 후 제 자료를 모두 USB에 옮겨주었습니다. 됐습니다. 발표 잘하세요.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계속 정말 감사합니다. 을 연발하며 USB를 받아 들었습니다. 정민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발표하러 가시죠. 그제야 저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라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능력까지 갖춘 나라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간신히 발표에 맞춰 연구소로 돌아왔고 준비했던 내용을 무사히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였습니다. 한국은 전쟁과 가난을 극복하고 단기간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무슨 일이든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빨리빨리라는 말이 단순히 급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든 신속하게 해결하고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는 능력을 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이 강한 이유는 서로 돕는 문화였습니다. 이날 저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지만 정민이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었고 수리점 직원도 최선을 다해 빠르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저는 단순히 빠르다는 개념을 넘어서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사고방식이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감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또 한 번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경험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노트북 사건 이후, 저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나라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며 서로 돕는 문화까지 갖춘 나라. 하지만 며칠 후, 저는 또 한 번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경험하며 한국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연구소에서 업무를 마친 후 오랜만에 서울 시내를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연구소와 숙소만 오가며 바쁘게 지냈던 터라 이번 기회에 한국의 분위기를 조금 더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명동거리를 거닐며 한국의 다양한 상점과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화려한 간판과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다양한 브랜드 매장과 길거리 음식들, 곳곳에서 들리는 한국어와 외국어가 섞인 소리까지 명동은 마치 하나의 작은 글로벌 도시 같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아보는 것도 재미있겠는데 그렇게 기분 좋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지갑이 어디 갔지? 순간 가방을 뒤져봤지만 지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분명히 챙겼는데 어디서 빠진 걸까요? 지갑 안에는 카드와 현금뿐만 아니라 숙소의 카드키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숙소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만약 미국이었다면 지갑을 분실한 후 찾을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은 도심 한복판이라면 더더욱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어쩌지 경찰서에 가야 하나? 당황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혹시 이거 찾고 계신가요? 뒤를 돌아보니 한 중년 여성분이 제 지갑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네, 제 지갑 맞아요. 외쳤습니다. 그 여성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길거리에 떨어져 있길래 혹시 주인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연신 감사 인사를 하며 지갑을 받아 들었습니다. 안을 확인해 보니 현금이며 카드며 아무것도 빠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게 가능해? 미국에서는 사람이 많은 거리에서 지갑을 잃어버리면 되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찾더라도 돈이나 카드가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놀라는 모습을 본 여성분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지갑을 잃어버려도 대부분 되찾을 수 있어요. 근처 가게나 경찰서에 맡겨도 주인이 찾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길에서 주운 지갑을 그냥 경찰서에 맡긴다고? 사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 한국도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겪어보니 한국 사회는 단순히 발전된 경제와 기술을 넘어 사람들 간의 신뢰와 도덕성이 깊이 자리 잡은 사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한국이 강한 이유가 단순히 경제 성장 때문이 아니라 높은 시민의식과 신뢰 문화 덕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사람이다. 한국에서 생활하며 저는 수많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빠른 문제 해결 능력,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돕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이 모든 요소들이 한국을 지금의 위치까지 이끌어온 원동력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자기만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이 결국 한국을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들었다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이끌어 갈 것이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과거 20세기를 유대인들이 이끌었다면 21세기는 한국인들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수를 극복하며 서로 협력하는 한국인들의 정신이야말로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선진국이 아니라 미래를 주도할 나라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까지 갖춘 나라. 이곳에서 배운 것들은 제 인생에 있어서도 엄청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경험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아니, 어쩌면 한국에서 살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단순한 일을 넘어 삶의 가치와 사람들의 따뜻함을 배웠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특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단순한 선진국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경제력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서로를 돕는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서로를 돕고 함께 성장하는 한국인의 정신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한국의 더 멋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